나를 구하는 필독 지식, 범죄 예방 코너 구해줘. 안녕하세요, MC 송민영입니다. 범죄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범죄를 추적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가 첫 방송을 하고 한 주가 지났네요. 예,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사실 첫 촬영할 때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응원의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렸어요. 특히 교수님 멋있다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저야 뭐 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 범죄 예방 채널 구해줘. 모든 분들이 나를 구하는 범죄 예방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할 사건은 2019년 7월에 발생한 몰카범 잡은 20대 여성 사건입니다. 그럼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3살 여성 김모 씨. 김 씨는 지난 23일 수상한 남자가 있으니 지하철역으로 나와달라고 친오빠한테 긴급하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나흘 전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부터 자신을 바짝부터 따라오던 한 남성의 인상착의와 똑같은 남성을 이날 지하철에서 또다시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역으로 마중 나와 있던 김 씨의 오빠는 여동생에게 자신을 아는 채 하지 말라고 일러둔 뒤 길을 걷는 여동생과 그 뒤를 바짝 쫓는 수상한 남자를 뒤따라갔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행동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휴대전화를 꺼내 카메라로 김 씨의 뒷모습을 찍기 시작했고 촬영을 마치고 뒤돌아선 순간 김 씨의 오빠와 맞닥뜨렸습니다. 오빠는 이 남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은 뒤 다른 시민의 도움을 받아 그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는 김 씨가 회사에서 퇴근해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모습과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내려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 2개가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 일명 몰카 범죄라고 하죠. 네, 정말 불쾌한 사건입니다. 이 더운 여름날 사실 치마 입고 다니기가 무섭거든요. 교수님,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표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흔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특정한 형태의 지하철역이라든가 버스 정거장에서 특정한 여성을 추적하면서 뭐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은 동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접촉성 성범죄까지 하는 네. 혹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집까지 따라 들어가서 성범죄를 뭐 저지를 그런 계획을 하는 그런 종류의 범죄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몰카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의 심리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상대방,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와 함께하고 싶다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소유하고 싶다는 일종의 범죄적 욕망이 가장 크고요. 그건 뭐 그렇기 네. 때문에 그 피사체의 모습을 담고 그 담은 것을 자기가 그 영상이든 사진 갖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큰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정상적인 인터랙션이 불가능하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보다는 범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욕구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습관성 그리고 이제 돈과 연결된 부분이죠. 네. 이건 뭐냐면 그걸 찍고 이 인터넷에 올림으로써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것을 충족시킬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다시 제2의 자기의 존재감 우리가 보통 뭐 흔히 말하는 뭐 이 특정한 사이트 극우 사이트 같은데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것도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비슷한 형태의 것입니다. 크게 이제 몰카를 찍는 사람들의 심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지금 이 고민도 2번 정도 이렇게 촬영을 했다고 아까 나왔는데 그럼 이게 성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이런 또 사례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보통 이제 이런 몰카 범죄,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비접촉 성범죄라고 합니다. 비접촉 성범죄가 접촉 성범죄로 넘어가는 그 범죄의 진화 단계에서는 짧게는 2달, 길게는 6개월 혹은 뭐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비접촉 성범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본인이
이 피해자를 그 피사체로서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일정 정도 충족된 다음에는 그 역치가 올라가는 네.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접촉, 뭐 만지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약간 뭐 때리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직접적인 성범죄로 가기 전에 특정한 단계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성범죄로 가는 단계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으로는 특별한 범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면 천만에 맞습니다. 이런 성범죄자들이 불과 몇 달 이후에는 빠르게 진화될 수 있고 요 단계에서 사실은 예방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어떤 치료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방식의 그 예방적 접근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접촉 성범죄를 많이 막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영화처럼 몰카 범죄 도구가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글쎄요, 요 컵이라고 보면 컵의 한쪽 부분, 요 컵의 손잡이도 실제로 몰카 있는 경우를 네. 제가 봤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종로 사가에 있는 특정한 전자상가에 가면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어떤 그 몇 개의 그 일종의 점포들이 네. 있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많이 변했을 텐데요. 거기서 이제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그걸 찾게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이제 흥신소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기업의 비밀을 탐지하기 위해서 그런 네. 도구들을 산다는 미명하에 실제로는 사실은 성범죄자일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보통 이런 단추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요 정도도. 단추. 예.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작은 어떤 펜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크기라든가 위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착형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여러 가지 모양의 소품이 이용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실제로 그것을 찾는다는 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그 몸에 사실 부착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사실 과언은 아닙니다. 가장 많이 아시는 거는 뭐 안경 같은 것도 흔한 네. 도구 중에 하나죠. 그럼 금액대가 어떻게 되나요? 비싼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뭐 다 알려진 내용이니까 보통 이제 그 안경 같은 경우는 뭐 비싸봐야 한 3, 40만 원이고 보통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건 6, 7만 원대가 네. 많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광고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그 이 경찰들이나 수사기관에서 알고 있으면서 탐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속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네, 교수님 저는 사실 치마를 즐겨 입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바지만 입고 다녀야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 이 기사 성범죄에 대한 매우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가 보통 치마가 짧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 노출이 심한 옷을 입기 때문에 몰카가 아주 성행한다 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네.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인식이고 매우 틀린 인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주 뭐 짧은 치마라든가 깊게 파여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분명히 몰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몰카의 대상이라고 해서 바지를 입거나 아니면 긴 어떤 뭐 스커트나 아니면 뭐 모피코트를 입은 사람들이 안 찍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전적으로 그 공격자의 성적 각성의 주요한 포인트가 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즉 말하자면 그 성범죄자는 사실은 긴 바지 입는 사람한테 더 성적 각성이 높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것만 찍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남성적 시각, 그러니까 유교적 시각,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주 꼰대적 시각에서 짧은 치마를 입으니까 성범죄 당하지라고 하는 그 잘못된 네. 인식하에서 이런 얘기가 겹쳐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는 예, 그렇죠. 그런 애 장마지 이런 말 듣을 때 사실 조금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가 찍힌 여러 그 사례라든가 아니면 사진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사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이 다리만 찍고 다니거나 긴 팔에 여자의 등만 찍고 다니거나 그럼 우리가 생각해 그런 거죠. 저게 무슨 성적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성적 각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것은 치마를 입고 다녀서 찍힌다. 치마만 입고 다녀서 찍힌다. 그러니까 바지를 입고 다니면 안 찍고 지날 거는 그 명제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찍힐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또 다 안 찍힐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그 범죄자의 기본적인 성적 각성이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꼭 치마만 입어서 찍힌다. 그건 잘못된 상식이다. 이런 몰카를 찍는 남자들은 성적 불구자나 아니면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경우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상당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모 지방 법원의 판사가 몰카 찍다 걸렸어요. 네. 그리고 어떤 뭐 초등학교 교사가 몰카 찍다 걸렸어요. 그것도 지하철이라든가 화장실에서 뭐 아시다시피 한 달 됐나요? 아주 유명한 SBS 앵커가 네, 봤어요. 찍다가 걸렸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성적 불구인가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외톨이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 즉 스스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성적 각성의 망상이라는 것은 그 성범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각각 개인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히키코모리 아니면은 어떤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만이 몰카를 찍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상식이 계속 만연한 것 자체가 사실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예. 성범죄자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자는 어떤 사람이든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사회적 지위라든가 아니면 뭐 돈이 많고 적고 뭐 나이가 적고 많음에 따라서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것은 그 사람이 왜 그런 범죄를 하는가에 대한 그 개인적인 특성이 존재한다. 그게 이제 크게 보면은 성적인 소유의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네. 어떤 부인이라든가 아니면 여자친구라든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성적인 만족보다는 변태적인 성적 만족, 이건 뭐 도착적 성적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범죄적 것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고, 오히려 히키코모리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오히려 그 비율이 더 낮다고 해야 될까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도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그 비율상에 크게 오차의 범위에서 크게 뭐 아주 많거나 적진 않다. 다만 그들도 있을 수 있다. 네. 우리가 이런 상식, 잘못된 상식은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몰카 범죄가 2007년엔 564건이었는데 10년이 흐른 2017년에는 6,465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10배가 넘습니다.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교수님, 몰카 예방 팁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몰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본인이 찍히고 있다는 것을 찍히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조금만 신경 쓰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찍는 사람은 그 시선이 그 대상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툭 찍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 피사체를 그 관심에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기분이 나쁜 걸 느끼실 수가 있는, 눈이 한두 번 마주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몰카를 찍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시선이 반드시 그 피해자 대상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인이 느끼신 거예요. 한 며칠 전에도 눈이 마주쳤는데 지금도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지가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말하는 몰카는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만 관심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정도의 눈이 마주치거나 아니면 사실은 저 사람이 꼭 여기에 마주칠 일이 없는데 마주쳤거나 그러니까 괜히 눈이 마주쳤거나 그리고 사실은 어떤 사물이나 아니면 어떤 도구가 저 자리에 없어야 되는데 왜 있지? 이런 거. 그런 것만 주의를 기울여도 이 몰카에 대한 것은 최소한 반 정도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주의를 좀 잘 살피고 조금 뭐 예민하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신경을 좀 쓰면서 그런 다니는 습관을 것이 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범죄자는 알고 우리는 모르는 것 알아야 피할 수 있습니다. 크라임에서만 만날 수 있는 범죄 예방 활동 코너 구해줘.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MC 송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